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주고 시위에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경련은 왜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줬을까? 이게 오늘 주제를 정해본 겁니다. 왜 도대체 전경련이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무슨 득이 있길래 이 부분을 파보신 거죠. 네, 네. 그럼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건 확실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허. 전경련의 공식 입장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확인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계좌 통장 사본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 처지니까 오히려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웃기는 입장인 거죠. 전경련 내부 사람들한테 좀 취재해 보셨어요? 전경련 내부에서는 하도 입단속이 심해서 전직 전경련 고위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더 예. 놀라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경련 이념과 합치되는 단체에 자금 지원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극우 매체들의 광고나 발행 경비를 대기도 하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 열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예요.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고 친목단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버이연합 요 단체뿐 아니라 극우 성향의 매체들도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예, 뭐 전경련 전직 고위 관계자가 전경련이 워낙 보수 성향의 조직이다. 사실은 정부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BH 청와대와도 많이 협조를 한다. 블루하우스와도. 예, 보수 단체에서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요. 이 말대로라면은 JTBC 보도로 드러난 전경련이 2014년 하반기에 4개월 동안에 어버이연합에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 이명박 정부 5년간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너갔고 일종의 관제 대모가 벌어졌는지 정말 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 겁니다. 연간 수백 차례 집회와 시위에 버스 대절비, 식대 등의 막대한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지난 1월 6일 날 이제 위안부 협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수녀상 근처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때 집회 중간에 갑자기 어버이연합 어르신들이 막 쭉 낫버스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그 똑같은 옷 뭐 파카라 그러죠. 입고 있었거든요. 외투를 예. 그래서 그 옷 누가 주느냐 하니까 어버이연합에서 줬다. 밥은 먹여주냐고 물어봤더니 밥과 교통비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얼마 전에 저희 훅뉴스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 탈북 노인들한테 2만 원씩 일당 줬다는 일당 주고 이거 동원한 거 아니냐 예,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탈북자들한테는 일당 2만 원, 어르신들한테는 5만 원을 줬다 그러는데 아직 동원 알바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국정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럼 전경련은 뭐 때문에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거냐? 뭡니까? 한 4가지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지원일 가능성입니다. 전경련은 재계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전경련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별 기업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면 로비가 되는데 예. 전경련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책이 되고 공식적인 그렇게 건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극우 성향의 단체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은 전경련에 지원하는 방식 그게 아닌가. 어젯밤에 시사 저널이 어버이연합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의 한 행정관을 아예 지목을 했어요. 예, 시사저널이. 그 행정관을 우리 기자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는 안 받는데 문자로 이 오보다 1월 6일에 집회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월 6일 이후에 집회 요구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건 확인하지 안 된 거거든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전경련이 스스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했을 가능성? 예. 전경련 전직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전경련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예.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또 전경련이 설립한 자유경제원 등은 모두 보수적인 정책을 제시하거나 친정부적인 발언, 심지어 뭐 야당을 빨갱이 종북이라고 비판까지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할 정도니까 이게 정경련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닌가. 정경련이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반노동, 반인권, 심지어 반역사적인 일에도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국정원 개입설입니다. 국정원이요. 예, 이건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고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의혹인가요? 탈북자 단체에 이제 돈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이게 어버이연합을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탈북자 단체들을 관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국정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 집회 시위에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국정원을 상당히 옹호합니다. 친정부적이고 국정원을 옹호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까지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 정경련의 위상이 예전과 달리 많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니, 추락한 위상하고 어버이연합의 자금 지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위상이 상당히 높을 때는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역할을 해야 됐는데 위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단체, 친목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4대 그룹 오너들이 정경련 회장을 돌아가면서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MF 직후인 그때까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끝으로 4대 그룹 오너들이 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허창수 회장도 사실 계속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됐다는 어쩔 수 거고요. 없이. 그러니까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간과했을 가능성.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좀 따져보죠. 이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하는 거 법적으로는 됩니까? 가능합니까? 전경련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은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거든요. 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돈을 집행하려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경련의 이사는 뭐 이성철 부회장, 허창수 회장 그리고 30대 대기업의 오너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사회를 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경련 내부 관계자는 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한다? 내부적으로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알아서 집행했다면은 그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의결 없이 집행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럼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는 건가요? 배임이 된다는 얘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한 변호사는 전경련이 설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집행했다면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기도 하다. 경실련이 오늘 수사 의뢰한다 그랬거든요. 수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이 와중에 전경련을 아예 해체해야 된다. 해체설도 나오더라고요. 경실련이 어제 이제 성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경련은 재벌 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실련이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 양혁성 교수는 전경련의 그동안의 형태를 보면은 경제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경제 민주화 실천이나 양극화 해소에 반하는 재벌 정심, 재벌 중심, 불균형 성장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요. 전직 정경련 한 고위 관계자도 우리 사회에서 정경련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졌다. 이전에 비해 정경련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위상을 더 떨어뜨려야 한다. 아니 전직 관계자가 이런 말이에요? 정경련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더민주 대표도 뭐 지금 이번 일과 관련된 건 아닌데 정경련 해체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2012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지원에 나섰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모저모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